야, 최동훈 내 누나. 저거 술집 여자 아냐? 21살 이병. 매주 면회 오는 누나 때문에 지옥 같은 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여자가 뭘 하겠어? 확실히 아라와 계급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가족이 모욕당해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발했습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UDTSEAL 특수부대 출신 현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 중위 최서연입니다. 그리고 최병국 연대장이 제 아버지시고요. 순간 부대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시당했던 그 여성의 진짜 정체, 그리고 시작된 통쾌한 역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눈 덮인 전방부대 GOP,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이곳에서 한 젊은 이병이 부대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훈 이병, 21살. 내성적인 성격으로 항상 조용히 지내던 그였죠. 동훈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8달이 흘렀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전방부대 GOP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거든요. 특히 이현욱 병장이 나타난 이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26살인 그는 이 부대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참병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실세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임들은 물론이고 같은 계급의 병사들도 그를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이현욱은 처음부터 동훈을 눈여겨봤어요. 말이 별로 없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만만해 보였던 거죠. 게다가 누나가 자주 면회를 온다는 것도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어요. 야, 최동훈, 내 누나 또 온다며? 이현욱 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몇몇 선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훈을 불러낸 거예요. 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욱 병장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에는 뭔가 불순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선임들도 킥킥거리며 동훈을 쳐다봤죠. 네, 병장님. 동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누나 서연이가 부대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서연은 한 달에 2번 정도 부대를 찾아왔어요. 동생이 걱정돼서였죠. 그 누나 말이야. 이현욱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현욱은 서연이 면회 올 때마다 이상한 말들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겠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이현욱의 말에 주변 선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박철수 상병과 김민재 상병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현욱의 눈치를 보느라 같이 웃는 거였지만 동훈에게는 그것도 상처였죠. 분명 남자들 꼬시러 다니는 타입일 거야. 그런 여자들 특징이 있거든. 동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대들 수도 없었어요. 계급이 다르니까요. 이병인 자신이 병장에게 말대꾸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특히 그런 여자들은 돈도 많이 쓴다고 하던데 혹시 내 누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현욱의 말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훈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식당 창문 너머로 한 여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차분한 표정을 지은 여성. 바로 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도착해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이 보였어요. 몇 명의 병사들이 동훈을 둘러싸고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했거든요. 저 상황이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어줬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이 부대가 그녀로 인해 어떻게 뒤집어지지 말이에요. 야, 최동훈 이현욱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결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 누나 오면 물어봐. 정확히 뭘 하는지, 어떤 남자들과 어울리는지. 병장님 동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욱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 선임한테 말 안 들을 거야? 이현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오늘 밤이 지옥이 될 게 뻔했어요. 이현욱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현욱이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주변 선임들도 킥킥거렸고요.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동훈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확실히 알아와야 해. 우리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르겠어. 이현욱이 다른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면회 온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리고 연인들 모두들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였죠. 동훈은 내무반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자 각도를 맞췄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고요. 오늘도 누나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현욱 병장이 시킨 일 때문이었습니다. 누나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안 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야, 최동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동훈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이현욱 병장이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동훈을 따라온 거였죠. 오늘도 그 여자 와? 네, 병장님.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기억하지? 뭘 물어봐야 하는지. 이현욱이 동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한 제스처 같았지만 그 손에 담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더 심해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답하라고. 이병. 내 누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떨림이었죠. 그게 다야? 이현욱이 동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 같았지만 동훈에게는 아팠어요. 어떤 남자들과 만나는지도 물어봐야지.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여자가 혼자 다닐 리 없잖아. 동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대꾸라도 하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딱 그런 일 하는 여자 같더라고. 이현욱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동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가서 확실히 물어봐. 시간 많으니까. 자세히 알아와. 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오늘 밤이 정말 지옥이 될 게 뻔했어요. 이현욱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동훈은 생각했습니다. 누나한테 미안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복도를 걸어가면서 동훈은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이현욱 병장의 괴롭힘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청소를 더 시킨다든지,
개인 정비 시간에 자비를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누나가 면회 온다는 걸 안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누나에 대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니트에 정장 바지를 입은 여성 최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동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훈아,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8살인 그녀는 언제 봐도 당당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더 예리해 보였거든요. 누나 동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동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표정이 어둡고 위축돼 보였어요.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동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동훈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얇은 멍자국이 보였거든요. 파란색으로 변한 자국이 소매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건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동훈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 그냥 훈련하다가 훈련.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어요. UDTSEAL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와 다른 이유로 생기는 상처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훈련 때문이야?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냥 실수로. 동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나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서였죠.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동생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식당 한쪽에서 몇몇 병사들이 서연을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이현욱과 그의 무리들이었죠. 저기 봐, 최동훈 누나. 진짜 예쁘긴 하네. 근데 뭔가 수상해. 화장품 냄새 진동하고 분명 밤일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수근거림이 동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훈의 상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동훈아, 부대 생활은 어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훈의 표정을 살피면서요. 그냥 평범해요. 동훈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선임들은 어떻고? 서연의 질문에 동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냥 괜찮아요. 정말. 서연이 동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동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서였죠. 서연은 동생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더 캐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다른 병사들도 있었고 동훈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누나, 그건 그렇고.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훈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현욱이 시킨 질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나에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겠어요? 서연은 동훈이 뭔가 말하려다 멈춘 걸 알아챘습니다. 뭔가 있구나. 분명히. 동훈아,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해. 알았지? 네.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서연은 계속 동훈의 상태를 관찰했어요. 말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 불안해하는 눈빛, 그리고 손목의 멍자국.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동훈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해. 알았지?
네, 누나 진짜야. 군대라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연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 누나. 안 와도 돼요. 바쁘실 텐데. 동훈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누나가 올 때마다 이현욱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게 두려워서였어요. 왜? 오면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동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훈아,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누나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서연이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현욱이었죠. 서연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현욱이 먼저 시선을 피했죠. 복도를 걸어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이현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여자 주변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병장님 걸음걸이부터가 좀 평범한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박철수 상병이 말했습니다. 너무 당당해. 보통 사람들은 부대 오면 좀 주눅 드는데. 서연이 떠난 후 동훈은 내무반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현욱이 시킨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무반 문을 열자 이현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최동훈, 이현욱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병장님. 어떻게 됐어? 네. 동훈이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욱은 속지 않았어요. 물어보라고 했잖아. 내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못 물어봤습니다. 뭐. 이현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조용해졌어요. 못 물어봤다고? 죄송합니다. 동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최동훈. 이리 와. 이현욱이 손짓했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현욱이 동훈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가서 아팠습니다. 선임이 시킨 일을 못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왜 못했어? 동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야, 너 혹시 내 누나가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이현욱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확실히 알아와. 알겠어? 내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욱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현욱이 동훈의 어깨를 밀쳤어요. 동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다음 주까지야. 잊지 마. 그날 밤 동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누나를 욕되게 하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같은 내무반의 박지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훈과 같이 입대한 동기였어요. 동훈아, 괜찮아? 박지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이 들을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응, 동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이 병장이 왜 자꾸 그래? 누나 때문에. 누나가 뭘? 동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박지환이 이해했습니다. 이현욱이 동훈의 누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했거든요. 그건 너무하잖아. 가족을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급이 다르니까. 동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박지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대의 계급 관계를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서연은 계속 동훈의 상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멍, 위축된 표정, 불안해하는 모습.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동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훈아, 정말 괜찮은 거지? 누나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동훈은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못했어요. 내무반에는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답장이 오지 않자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UDTSEAL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서연은 전투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25살이었어요.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이었죠.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떠올렸습니다. 왜 자신이 군인이 되었는지를. 어린 시절 아버지 최병국은 군인이었어요. 연대장까지 오른 직업 군인이었죠. 아버지는 서연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서연아, 군인이란 뭐든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힘이 있으면 약자를 보호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서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특히 UDTSEAL에 지원한 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서였어요. 가장 힘든 훈련, 가장 위험한 임무, 그것을 견뎌냈을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생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어요. 동훈아, 누나가 꼭 지켜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현욱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야, 최동훈 이현욱이 동훈을 불렀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였어요. 네, 병장님. 내 누나 직업 알아냈어. 아직이 뭐야? 몇 번을 말해야 해. 이현욱이 동훈의 머리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 같았지만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온다며? 네, 그때까지 뭐 알아내면 각오해. 동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동훈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환이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겨우 이병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현욱이 다가왔어요. 야, 최동훈. 여기 와봐. 동훈이 이현욱 앞으로 갔습니다. 이현욱은 시판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치워내. 선임 시판 치우라고. 동훈이 시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각자 자기 시판을 치우는 게 규칙이었지만 이현욱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내 컵도 씻어와. 내 동훈이 시판과 컵을 들고 설거지장으로 갔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박지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편하게 쉬는 시간이지만 동훈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 최동훈 이리 와. 이현욱이 불렀습니다. 네, 병장님. 내 구두 좀 닦아줘. 내 구두 닦으라고. 내일 검열 있잖아. 동훈이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다시 닦아야 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동훈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박지환이 옆에 앉았어요. 동훈아, 정말 괜찮아? 응, 이 병장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동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소대장님, 말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동훈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동훈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걸. 토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서연이 올 날이었어요. 동훈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습니다. 야, 최동훈. 이현욱이 아침부터 동훈을 불렀어요. 네, 병장님. 오늘이야 기억하지? 네, 뭘 물어봐야 하는지 알지?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오늘 밤 각오해. 이현욱의 협박에 동훈이 움츠러들었어요.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 식당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싸왔고 아버지들은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연인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훈은 식당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이현욱이 시킨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서연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니트, 그리고 청바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이현욱과 그의 무리들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저기 봐, 또 왔네. 박철수 상병이 중얼거렸습니다. 화장 좀 봐. 완전 진하게 했어. 맞아. 그리고 옷도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 김민재 상병도 거들었어요. 이현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 여자 수상하다고.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그들을 쳐다봤죠. 이현욱이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현욱은 곧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동훈아. 서연이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누나 잘 지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표정을 보니 잘 지내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응. 동훈의 대답이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동훈을 자세히 봤어요. 지난주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더 여위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동훈아.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서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손목 좀 보여줘. 서연이 동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멍자국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냥 훈련 때문이에요. 동훈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훈련으로 이런 멍이 생겨? 서연은 군인이었어요. UDTSEAL 특수부대에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아봤습니다.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와 폭력으로 생기는 상처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누나, 괜찮아요. 진짜 동훈이 애써 웃으려 했지만 서연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때 이현욱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동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욱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욱을 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 병장입니다. 최동훈이랑 같은 부대에 있어요. 그렇군요. 서연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현욱의 질문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주목했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였지만 일어서자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왜 궁금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냥 최동훈이가 누나라고 해서요. 이현욱이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연의 질문에 이현욱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답하세요.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이현욱이 느꼈어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절도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눈빛,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압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이현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세에 눌린 거죠. 서연이 동훈을 봤어요. 동훈아, 일어나. 네. 누나. 동훈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동훈의 팔을 잡았어요.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명백히 훈련, 상처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훈련 상처예요. 서연이 이현욱을 봤습니다. 이현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김철민 소대장이 나타났어요.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소대장님이시죠? 서연이 김 소대장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 동훈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나요?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 소대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상처들은 뭔가요? 서연이 다시 동훈의 팔을 보였습니다. 훈련 중에 생긴 거겠죠? 김 소대장이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어떤 훈련에서 이런 상처가 생기죠? 서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으니까요. 김 소대장이 말을 흐렸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훈에게 말했죠. 동훈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누나.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당을 나서며 서연이 마지막으로 이현욱을 봤습니다. 그 시선에 이현욱이 몸을 움찔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현욱이 직감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부대는 술렁였어요. 저 여자 뭐야? 기세가 장난 아니던데. 소대장님도 당황하셨잖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현욱은 화가 나 있었어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최동훈. 이현욱이 동훈을 불렀습니다. 네, 병장님. 네, 누나. 뭔가 이상해. 무슨 말씀이세요? 걸음걸이, 말투, 눈빛 다 이상하다고. 이현욱이 동훈을 노려봤어요. 혹시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이현욱이 동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당당해? 보통 사람들은 부대 오면 주눅 드는데 동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야, 최동훈. 너 혹시 내 누나가 뭔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내. 다음 주에 와서 직접 물어봐.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이현욱이 동훈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자. 아팠어요.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동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누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박지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동훈아, 괜찮아? 응. 이 병장이 왜 저래?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동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이 병장이 누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박지환이 이해했어요. 이현욱이 서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했거든요. 그건 너무하잖아. 가족을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급이 다르니까 참아야 해. 동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대의 계급 관계를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서연은 동훈의 상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멍자국이 늘어난 것, 더 초췌해진 얼굴, 불안해하는 눈빛,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병장.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켰어요. 국방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성폭력 예방센터 중이었거든요. 권한이 있었어요. 강원도 인제 GOP 부대 인사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현욱 병장의 프로필이 나왔어요. 26살, 병장 복무 기간 2년 4개월 징계,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징계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최병국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서연아. 무슨 일이야?
혹시 부대 내 가혹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아. 혹시 동훈이한테 무슨 일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동훈이 상태가 이상해요. 어떻게? 상처도 있고 표정도 안 좋고 그리고 오늘 부대에서 만난 한 병장이 서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병국 연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어느 부대야? 인제 GOP 부대예요. 알겠어. 일단 너는 조심해. 섣불리 움직이면 동훈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네. 아버지 전화를 끄는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동훈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걸.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UDTSEAL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혹한 훈련을 견뎌내던 시절,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 그때의 자신은 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강해야 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서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동훈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꼭 지켜줄게. 그녀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현욱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야, 최동훈.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이현욱이 동훈을 불렀습니다. 네, 병장님. 내 누나 직업 알아냈어. 아직이 뭐야? 몇 번을 말해야 돼? 이현욱이 동훈의 머리를 손으로 툭 쳤어요. 주변에 다른 병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온다며? 네, 그때까지 못 알아내면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이현욱의 목소리가 낮고 이협적이었어요. 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욱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주변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박지환이 동훈에게 다가왔어요. 동훈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동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한테라도 말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동훈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현욱이 또 다가왔어요. 야, 최동훈, 내 시판 치워내. 선임 시판 치우라고 했잖아. 동훈이 자신의 시판도 다 비우지 못했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이현욱의 시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컵도 씻어와. 제대로. 내 동훈이 식판과 컵을 들고 설거지장으로 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박지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이병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동훈은 내무반에서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최동훈. 이현욱이 또 불렀어요. 네, 병장님. 이리 와봐. 동훈이 이현욱 앞으로 갔습니다. 이현욱은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내 누나 말이야. 내 진짜 수상해. 오늘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이상해. 이현욱이 일어나 앉았어요. 걸음걸이부터 뭔가 달라. 너무 당당하잖아. 동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빛 보통 사람 눈빛이 아니더라. 이현욱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맞아요. 병장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박철수 상병이 거들었습니다. 뭔가 군인 같기도 하고. 김민재 상병도 말했어요. 이현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군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야, 최동훈. 내 누나 혹시 군인이야? 아니에요. 동훈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누나가 군인인 건 맞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그럼 뭐 하는데? 그냥 회사 다녀요. 동훈이 얼버무렸어요. 무슨 회사? 잘 모르겠어요. 이현욱이 동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럼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 이현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잘 몰라요. 누나가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어서 토요일에 확실히 물어봐 알겠어? 이현욱이 동훈을 밀쳤어요. 동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아버지 최병구 연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시간 내주셔서 괜찮아. 그런데 동훈이 일이 그렇게 심각해? 최병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뭔가 일이 있어요. 서연이 지난 몇 주간 동훈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멍자국, 초췌해진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만난 그 병장 이현욱이라고 하던데 이현욱? 최병국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시스템으로 확인해 봤는데 징계 기록은 없더라고요. 최병국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제가 직접 알아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감찰 요청을 하려고요. 최병국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신중해야 해. 증거가 확실해야 하거든. 알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려고요. 어떻게?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가볼게요. 그때 확실히 확인하고.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최병국은 딸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거라는 걸 알겠어. 조심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아버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동훈의 불안은 커졌어요. 야, 최동훈. 이현욱이 금요일 저녁에 동훈을 불렀습니다. 네, 병장님 내일이야. 네, 기억하지? 뭘 해야 하는지.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현욱이 동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아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확실히 알아와. 내 누나가 정확히 뭘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 박지환이 옆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훈아, 자니? 응,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동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누나한테 뭐라고? 이 병장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박지환의 제안이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누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동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지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훈은 면회 준비를 했어요. 군복을 정리하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야, 최동훈. 이현욱이 나타났어요. 네, 병장님. 오늘 제대로 해야 해. 알았지? 내 못하면 오늘 밤에 각오해. 이현욱의 협박에 동훈이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었어요. 서연이 부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거든요. 저 여자 매주 온다며? 뭔가 수상하다니까. 너무 예쁘고 걸음걸이가 특이해.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식당에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훈이 앉아있는 자리로 갔어요. 동훈아, 누나. 동훈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 서연이 동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눈에 다 보여.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동훈도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누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동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현욱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였습니다. 박철수, 김민재, 그리고 몇 명 더. 안녕하세요. 이현욱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욱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또 뭐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난번에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이현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확히 어떤 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왜 계속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이현욱이 주변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최동훈이가 대답을 안 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서연의 시선이 동훈에게 갔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 동훈이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구나. 서연이 이해했습니다. 동훈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동훈아, 서연이 동훈을 불렀어요. 누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어? 동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동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라고. 왜? 동훈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이현욱을 봤습니다. 왜 우리 동훈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죠?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요?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이현욱이 당황했습니다. 서연의 기세에 눌렸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말해보세요. 이현욱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그런 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식당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미소가 얼어붙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런 일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게. 이현욱이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현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UDTSEAL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2018년 동해안 대테러 훈련. 서연은 당시 소위였습니다. 여성 특수부대원으로서 늘 의심의 시선을 받았었죠. 여자가 특수부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남성 대원들 중 일부가 비웃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을 가장 먼저 완수했고, 가장 위험한 작전에서 가장 냉정했죠. 그때 한 선임이 말했었어요. 최소위, 대단하네. 여자라서 약할 줄 알았는데. 서연이 차갑게 답했었죠.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의 냉정함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현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연이 생각했습니다. 테러범들도 제압했는데 이런 놈들을 못 처리하겠어.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현욱은 그 순간을 느꼈어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군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현욱이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알려드릴게요. 서연이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UDTSEAL 특수부대 출신, 현재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 중위 최서연입니다. 순간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DTSEAL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것도 여성으로서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리고 최병국 연대장이 제 아버지시고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이현욱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경악했어요. 박철수와 김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훈이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특히 당신 서연이 이현욱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이현욱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도 번긋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공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각오하세요. 서연의 말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이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동훈아, 이제 걱정하지 마. 동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누나,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서연이 동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김철민 소대장을 봤어요. 소대장님, 제대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김 소대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병장님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떡해요? UDTSEAL이면 닥쳐. 이현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민재도 떨고 있었어요. 게다가 연대장 딸이라고.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동훈은 서연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동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누나가 확실히 처리할게. 정말이에요? 그럼 누나 믿지?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서연이 동훈을 안심시키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 중위입니다. 네, 중위님. 긴급 감찰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강원도 인제 GOP 부대 가혹행위 건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피해자는요? 제 동생입니다. 최동훈 이병.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보내주시면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도 연락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어떻게 됐어? 확인했어요. 분명히 가호 행위가 있었습니다. 최병국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얼마나 심각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공식 감찰 요청했어요. 알겠어. 내가 뒤에서 지원할게. 고마워요. 아버지. 서연이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저녁 부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들었어? 최동훈 누나가 UDTSEAL 출신이래. 게다가 연대장 딸이라고. 이병장 완전 끝난 거 아니야?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이현욱은 내무반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철수와 김민재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었잖아. 우리도 처벌받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있자. 김철민 소대장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 중대장님.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말이 돼. 부하 관리도 제대로 못해. 전화 너머로 중대장의 고함이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김 소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동훈은 박지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훈아, 누나 정말 대단하다. 응, UDTSEAL이면 진짜 최정예잖아. 박지환이 감탄했습니다. 누나가 그런 걸 한 줄 몰랐어. 동훈도 사실 누나가 특수부대 출신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병장이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그런 것 같아. 동훈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강원도 인제 GOP 부대 가혹행위 의혹 건 긴급 감찰 실시 부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부대장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온 건데 제대로 조사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현욱이 불려갔습니다. 이현욱 병장. 네, 부대장님. 지금부터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감찰 조사에 협조할 것. 네, 이현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민 소대장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국방부 감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국방부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 감찰팀입니다. 감찰관들이 부대로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서연도 있었어요. 공식적인 감찰관으로 참여한 거였습니다. 최서연 중위입니다. 서연이 부대장에게 인사했어요. 감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장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동훈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동훈 이병, 편안하게 말해주세요. 감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이현욱 병장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나요? 동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처음에는 제 누나를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런 일 하는 여자라고.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항의하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때렸어요. 동훈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멍자국들이 보였어요. 이 상처들이 모두 그때 생긴 건가요? 네. 그리고 돈도 요구했어요. 돈을요? 누나한테 용돈을 더 받아오라고. 안 그러면 더 때린다고. 감찰관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나요? 박지환이 녹음한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박지환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지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박지환 이병, 편하게 앉으세요. 감찰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네, 박지환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동훈 이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지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현욱 병장이 동훈이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때리고, 욕하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일을 시켰어요. 박지환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박지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최동훈. 네, 누나한테 돈 더 받아. 와, 이현욱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병장님. 그건이 뭐야? 선임이 시키는 건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야,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녹음에는 때리는 소리도 들어있었습니다. 탁탁. 그리고 동훈이 신음하는 소리. 감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언제 녹음한 건가요? 지난주 목요일이요. 동훈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습니다. 감찰관이 녹음 파일을 복사했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이병. 한 명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몇 명 더 있을 거예요. 박지환의 증언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이병이 조사를 받았어요. 신입병 강민수였습니다. 강민수 이병. 혹시 이현욱 병장한테 당한 일이 있나요?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저도 가족을 모욕당했어요.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면회 왔을 때 이 병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었나요? 여자친구가 예쁘다면서 자기랑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달라고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됐나요? 때렸어요. 그리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계속 일을 시켰고요. 감찰관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문자가 있어요. 강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현욱이 보낸 협박 문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내 여친 연락처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밤 각오해. 빨리 안 해. 시간 없어. 내일까지 못하면 너 죽은 줄 알아. 감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상병한 명의 조사를 받았어요. 정우진 상병이었습니다. 정우진 상병, 당신은 가해자 측인가요? 목격자인가요? 저는 목격자입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목격했나요? 이현욱 병장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저도 당할까봐.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나요? 최동훈을 내무반에서 때리는 것도 봤고, 강민수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봤어요. 돈을요? 용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더 힘들게 해준다고 감찰관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작년에 전역한 김태훈도 당했어요. 어떻게 아시죠? 전역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이 병장 때문에 군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감찰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현욱의 가혹 행위는 몇 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이었던 거죠. 감찰관이 중간 보고를 정리했어요. 현재까지 피해자 5명, 목격자 4명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이 일치합니다. 서연이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가혹 행위예요. 5번째로 이현욱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현욱 병장, 앉으세요.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현욱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최동훈 이병에 대한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현욱이 발뺌했어요. 정말이요? 네, 감찰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지환이 제공한 녹음이었죠. 야, 최동훈. 네, 누나한테 돈 더 받아. 와, 이현욱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어요. 이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없었던 일인가요? 그건 금품 갈취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현욱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동훈 이병의 누나를 모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런 일 하는 여자라고. 감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현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당 여성이 UDTSEAL 특수부대 출신 현직 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현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연대장의 딸이라는 것도요. 이현욱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김철민 소대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철민 소위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김 소대장이 잡아댔어요. 정말요? 내 부대원들 상태는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동훈 이병의 상처는 못 보셨나요? 김 소대장이 말이 막혔어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보고도 받지 않으셨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네요. 김 소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감찰 보고서 이현욱 병장 가혹행위, 모욕, 금품 갈취 시도 확인. 김철민 소위 지휘관으로서 직무 태만 확인, 기타 부대원들 방조 및 묵인. 서연은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어. 서연이 국방부 법무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 중위입니다. 네, 중위님. 인제 GOP 부대 가혹 행위 사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감찰 결과 명백한 가혹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증언서까지.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서연 중위님,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군검찰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다음으로 한 일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부입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군부대 내 가혹행위입니다. 국방부 성폭력예방센터 중위인 제가 직접 제보드려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서연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취재 검토하겠습니다. 이틀 후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군검찰에서도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현욱 병장 관련 가혹행위 사건 정식 수사 착수합니다. 수사관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현욱과 김철민이 수사를 받았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KBS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단독 군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 누나는 현직 중위 뉴스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면회 온 가족을 모욕하고 이를 빌미로 부대원을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동생이 계속 상처를 입고 나타났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가족을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뉴스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나요? 가족 모욕하고 가혹, 행위가 각국의 속지. 정말 최악이다. UDTSEAL 출신을 그렇게 봤다니 무식도 정도가 있지. 최동훈 이병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병장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군대가혹행위, 해시태그 UDT 누나, 해시태그 최서연 중위. 각종 군 관련 카페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군 생활할 때 이런 일 당했다. 가족 모욕당하는 게 가장 참기 힘들더라. 이런 놈들 때문에 군대 이미지가 나빠진다. 전역자들의 증언도 쏟아졌어요. 우리 부대에도 이런 병장이 있었는데 신고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됐으면 좋겠다.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도 강했습니다. 내 동생이 저런 일 당하면 가만 안 둘 거다.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최서연 중위님 정말 멋있다. SNS에서는 서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누나다 동생. 지키는 모습 멋있어. UDTSEAL 출신이라니 대단하다. 이런 게 진짜 군인 정신 아닐까? 그 결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의와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부대도 확인해달라.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군 내부 인권 실태 전면 조사 필요.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은 특수부대 출신 여성 장교의 용기.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어요. 국방부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은요?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군 내부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각자 의견을 냈어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부대 지휘관들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군 내부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군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현욱 병장 군법회의 회부 결정, 김철민 소위 보직 해임 및 징계 관련 부대원들 경고 조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부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현욱은 영창에 수감됐습니다. 군법회의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죠. 김철민 소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후방으로 전출됐어요. 박철수와 김민재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했어요. 이준호 중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준호 중위입니다. 이중위가 전체 병사들 앞에서 인사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주 익명신고함을 운영합니다. 둘째, 모든 부대원은 월 1회 상담관과 면담합니다. 셋째, 가혹행위 신고 시 즉시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이중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넷째, 인권 교육을 매주 실시합니다. 다섯째, 면회객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중위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방조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선임과 후임 간의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신고함도 설치됐어요. 복도 한쪽에 놓인 파란색 우체통 같은 신고함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익명이 보장됩니다. 신고함 위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상담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상담관이 일주일에 2번 부대를 방문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관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됐어요. 가혹행위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이 가혹행위에 해당하는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특히 동우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겼거든요. 새로 들어온 이병이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동훈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힘든 거 있어? 아니요. 선임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서로 돕는 거야. 동훈의 말에 후임들이 편안해했어요. 박지현도 동훈을 도왔습니다. 동훈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누나 덕분이야. 동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면회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병사들이 서연을 보며 격려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서연이 답례했어요. 식당에서 동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동훈아, 어때? 부대 생활 많이 좋아졌어요. 누나 동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오신 소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다행이다. 서연도 안도했어요. 그리고 누나 덕분에 후임들도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잘해주는 거지? 아니에요. 누나가 용기를 줘서 가능한 거예요. 동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응, 고마워요. 정말로 동훈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참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가족이잖아. 서연이 동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후임들도 들어오는데 잘 챙겨줘. 네, 제가 당한 일을 다시는 후임들이 당하지 않도록 할게요. 동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참, 이현욱은 어떻게 됐어요?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 나왔어. 그렇구나. 동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김철민 전 소대장은요? 전역 처리됐어. 그리고 다시는 군 복무 못해. 그렇군요. 면회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말했습니다. 동훈아,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동훈이라면 잘할 거야. 누나도 계속 군인할 거죠? 응.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서연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고, 그리고 동훈도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훈은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친형처럼 챙기는 모범 선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이현욱이 없어졌지만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임 정민호 이병이 울고 있었어요. 내무반 화장실에 숨어서였습니다. 동훈이 우연히 그 모습을 봤어요. 민호야, 괜찮아? 네. 선임님. 민호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동훈이 옆에 앉았어요. 민호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적응이 잘 안 돼요. 어떤 게? 다른 선임 한 분이 자꾸 저한테만 일을 시켜요.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누가? 최상병님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훈은 처음에 모른 척하려 했어요. 나도 예전에 당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민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보였습니다. 무력하고 외로웠던 그때의 모습이. 동훈이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지켜줘야 해. 민호야,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요, 선임님? 그래.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하는 동료야. 동훈의 말에 민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훈은 최상병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동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최상병. 왜? 최상병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민호한테 왜 자꾸 일만 시켜요?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상병이 당황했어요. 동훈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저도 예전에 당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동훈의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민호도 우리 동료예요. 최상병이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동훈의 진심. 어린 말에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고마워요. 그날 이후 동훈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뭔지를. 후임들을 보호하는 것. 예전 자신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동훈이 찾은 진정한 의미였죠. 며칠 후 이준호 소대장이 동훈을 불렀어요. 최동훈 상병. 네, 소대장님. 내가 민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들었어. 아닙니다. 동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잘했어. 이게 진짜 선임의 역할이거든. 이 소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임들 잘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동훈이 격려했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국방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동훈의 사건 이후 비슷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은 각각의 사건을 꼼꼼히 처리했습니다. 최서연 주미님,
이번 달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신고가 늘어난 건 좋은 신호야. 서연이 답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든 사건 100%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요. 서연의 노력으로 군 내부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가혹행위 신고 앱 출시, 24시간 상담 핫라인 개설, 전문 상담관, 각 부대 배치, 정기적 인권 교육 의무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실제로 가혹행위 사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훈과 서연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어요. 최서연 중위 사건이라고 불리며 가혹행위 예방 교육에 사용됐습니다. 신병 교육대에서도 이 사례를 다뤘어요.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것도 가혹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관이 신병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서연 중위 사건 들어 봤죠? 네, 신병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신병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서연 중위님, 진짜 멋있다. UDTSEAL 출신이라며? 대단해. 나도 저런 선임 만나고 싶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동훈은 병장이 되었어요. 이제 제대까지 석 달 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면회에서 서연이 물었어요. 동훈아, 제대까지 얼마 안 남았네? 네, 석 달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서연이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때? 아쉬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동훈의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동료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후임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요. 자랑스럽다. 정말 멋진 선임이 됐구나.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훈아,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거든. 정말요? 응. 너의 이야기가 군대 전체를 바꾸고 있어. 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힘들었던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에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생각했어요. 동훈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봄이었어요. 동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선생님, 저 때문에 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15살 민준이가 동훈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동훈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 일로 자꾸 다투거든요. 민준아. 동훈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동훈의 말에 민준이 안도했어요. 동훈은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선배들이 동훈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와 연락하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해결됐어요. 아이가 나중에 고마워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동훈이 미소 지었어요. 한편 서연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소령이 된 거죠. 군 내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령님. 이번 분기 가호 행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부하 장교가 보고했어요. 좋은 신호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방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리 현황은요? 모든 사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도 2주로 단축됐고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 속도로 나가면 돼요. 서연의 노력으로 군대의 문화가 실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가해자 처벌이 엄격해졌어요. 무엇보다 군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는 범죄다. 동료를 존중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익명의 병사가 보낸 것이었어요, 소령님. 저는 지금 2년차 상병입니다. 1년 전에 후임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못 본 척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령님과 최동훈님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했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후임은 이제 밝게 웃으며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서연은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과 동우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훈아,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누나,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어요. 동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은 없고 가끔 있죠. 하지만 견딜만해요. 군대에서 겪은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동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누나도요.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참 들었어?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 정말요? 응, 군대 인권에 관한 책인데 우리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진데 신기하네요. 동훈이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걸 증명한 거지. 서연의 말에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둘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제시도가 꾸 계속 편집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에 대해 가르쳤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사례를 참고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익명 신고함을 설치합시다. 정기적인 상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기업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9년 가을 국방부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군 인권보호 우수 사례 발표회. 전국의 부대에서 모범 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권감찰단장 최서연 소령입니다. 청중석에는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제 동생이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보면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명예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소령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실천하겠습니다. 서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은 군대를.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 최병구 연대장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발표 잘 들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자랑스럽구나. 정말로. 최병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잘했어. 내가 진짜 군인의 의미를 보여줬다. 아버지와 딸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30년 봄, 동우는 청소년 보호 시설의 팀장이 되었어요. 이제 30살이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거죠. 팀장님, 새로운 아이가 입소했어요. 직원이 동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예요?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심하게 위축돼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동훈이 상담실로 갔습니다. 14살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안녕. 나는 최동훈이야. 동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년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동훈이 소년 옆에 앉았어요. 너도 힘들었지? 많이. 동훈의 말에 소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도 예전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든.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지금은 너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지. 정말요? 소년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동훈의 진심 어린 말에 소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소년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석 달 후, 소년은 웃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동훈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런 일들이 동훈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국방부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군 인권 교육 시스템 개편. 모든 부대에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령님,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합시다. 서연이 팀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모든 신병에게 입대 시 인권 교육 실시. 둘째, 간부들에게 분기마다 심화 교육. 셋째, 전문 상담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넷째, 우수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1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전국의 모든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가혹행위 신고 건수 80% 감소. 부대 만족도 60% 증가. 자살률 50% 감소. 수치로 증명된 변화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연을 치하했어요. 최서연 소령, 대한민국 군대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31년 가을, 동훈과 서연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군 인권 개선 유공자 시상식. 동훈과 서연이 함께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최동훈님, 최서연 소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자의 호명에 둘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상패를 수여했어요. 두 분의 용기가 대한민국 군대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훈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저를 지켜줬고 그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갚는 거죠. 동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명예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둘은 밖으로 나왔어요. 동훈아, 우리 정말 멀리 왔다. 네, 누나.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네, 그러게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훈과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가족은 서로의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지금도 혼자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동훈과 최서연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 용기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부당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약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훈이는 지금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도 군대에서 인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따뜻한 세상을. 감사합니다.